진료를 하다 보면은요, 저도 또 저를 도와주시는 테크니션 선생님들도요, 간혹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종종 강아지에게 물렸다며 사람 병원이 아닌 제 병원에 불쑥 찾아와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개물림 사고는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흔한 사고 중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강아지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어떻게 처치해야 할까요? 또 어떤 걸 주의해야 할까요? 그냥 소독만 잘해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걸까요?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강아지에게 물렸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만치 않게 살면서 강아지한테 많이 물려본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회화 시기에 사람과 접촉이 별로 없었거나 선천적인 공포심이나 불안감이 있는 아이들은요, 종종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성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어린 강아지는요, 여러분과 놀이 활동을 하다가 흥분을 해서 여러분의 손을 물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강아지끼리 서로 싸우다가 흥분으로 인해서 말리는 우리 사람 손을 덥석 물어버리기도 합니다. 혹은 길을 가다가요, 모르는 강아지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산책 중에 내 강아지를 향해 공격성을 드러내는 강아지를 막다가 여러분이 물리기도 합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만난 강아지가요, 여러분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공격을 하려고 한다면요, 천천히 뒤로 물러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겁을 먹거나 혹은 경계심이나 공포로 인해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래주거나 혹은 위로를 해준다거나 적의가 없음을 나타내려고 해도요, 사실상 별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그저 스스로 흥분이 가라앉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때까지 강아지가 충분히 여러분이 자신과의 거리를 벌려 안전하다고 판단이 설 때까지는요, 안전거리 밖으로 천천히 이동하시고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려고 하는 개가 있으면 피하세요. 아셨죠? 하지만 만약에요, 이미 불의의 공격을 당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선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다면은요, 다행히 두꺼운 옷이 피부를 보호하여 강아지의 이빨이나 발톱이 피부에 손상을 주지 못했다면은요, 흐르는 물에 잘 씻고요, 소독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상처가 생겼다면요, 이빨이나 발톱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 상처가 확인이 되고 피까지 보인다면은요, 우선 흐르는 물에 상처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강아지에 의해 물린 상처는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작은 이빨 자국, 작은 상처 2개 정도만 보일 뿐입니다. 구멍만 뽕뽕 뚫린 거니까요. 강아지 이빨은 굉장히 길고요, 사람에 비해서 날카롭습니다. 그래서요, 물린 부위의 손상 규모는 작아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요, 여러분의 피부 밑에 깊은 곳까지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강아지에게 물린 상처는요, 칼에 찔린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날카로운 이빨이 깊숙한 곳까지 뚫고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표면의 구멍은 빠르게 좁아지며 아물어져 버리고요, 깊은 곳에 남은 상처는요, 세균이나 조직의 손상물들이 미처 손상 부위로 배출되지 못하고 깊은 곳에 갇혀서 골마버리게 되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탄력과 수복이 뛰어난 피부는요, 빨리 아무는 것 같지만은요, 깊은 곳은요, 세균들이 갇혀서 빠르게 증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아지의 구강에는요, 다양한 세균이 항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균은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은요, 심각한 감염 증상까지는 안 일으키나, 만약에요, 알코올 중독이나 간 기능에 저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면역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전신적인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물렸다면은요, 우선 상처를 씻고, 출혈이 심하지 않다면은요, 주변을 압박해서 피나 삼출물이 오히려 흘러나오게 한 뒤에 포비돈 아이오다인 같은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사람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강아지에게 물렸음을 고지하고요, 강아지가 광견병 주사를 맞은 사람이 관리하는 강아지인지 광견병 접종조차 확인이 안 되는 강아지인지를 알려주셔야 필요 없는 검사를 추가적으로 안 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만약에 파상풍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면은요, 역시 함께 말해주셔야 합니다.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보호소 봉사를 자주 가신다면요, 평소 파상풍 주사를 맞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5년에 한 번씩 맞으셔야 되거든요. 물론 저를 비롯한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은요, 파상풍 접종을 맞습니다. 보통 한 번 맞으면은요, 10년 정도 면역이 유지되니까 한 번만 맞아주시면은요, 드물지만은요, 동물에게 물린 것이나 예기치 않은 상처로 인한 파상풍의 위험성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하게 됩니다. 물론 국내의 파상풍의 발생 빈도는요, 1년에 10건에서 20건 정도로 굉장히 낮으며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물려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고양이나 강아지에게 물렸다면요, 필수로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요, 이빨에 의해서 깊은 곳에서 세균이 번식을 하여 심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마 의사 선생님께서는요, 항생제 처방을 해주실 것입니다. 강아지에게 물려서요, 상처가 생기고 피부를 통과한 이빨에 의해서 출혈까지 생겼다면은요, 이빨이 피부 깊숙한 곳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고요. 이 경우는요, 아무리 상처가 작아 보여도요, 병원을 방문해서 적극적인 치료와 처치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늦은 밤이라던가 주말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요, 다음 날이나 나중에 방문해야 될 경우는요, 우선 흐르는 물에 상처를 잘 씻어서 피부 주변의 세균이나 강아지의 침을 제거하시고요, 소독을 한 후에 깨끗한 꺼지를 대고요, 압박 붕대로 감아서 적당한 압력을 가해서 상처를 감아줍니다. 그럼 상처 주변 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피부 속의 세균이나 손상된 조직물들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효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요, 상처를 확인하시고 부었거나 빨갛게 발적이 되었거나 통증이 느껴지거나 상처 주변으로 홍반이 생겼거나 상처 주변이 가렵거나 혹은 겨드랑이나 임파선 같은 게 부어 있다면은요, 상처 부위에 감염이 되어 염증이 진행한다는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만 합니다. 또한 내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광견병을 포함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시켜주는 건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역시요, 병원에서 저나 직원이 물린다면은요, 바로 사람 병원에 방문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나 강아지, 심지어 사람에게라도 물린 상처는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셔는 안 되며 2차 감염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고요, 바로 병원에 가셔서 파상풍 주사와 함께 항생제를 처방받고 상처를 관리 받으셔야만 합니다. 가끔 가다가요, 강아지에게 물린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거나 엉뚱하게도요, 동물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걱정스러운 마음에 오늘 한번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최선의 길은요, 강아지가 흥분하거나 공격적인 상황이라면은요, 물리지 않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요, 반드시 사람 병원에 가보세요. 아셨죠? 오늘은 강아지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ou.